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SEO로 사업단의 이주영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사업단장님이신 이준영 교수님 모시고 저희 지금 5차년도 연구팀 모집 중에 있는 SEO로 사업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들 많이 듣고 또 어떤 지원을 해드리는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저희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들 질의응답 받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조금 전에 보신 동영상에 자주 나타났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저 성균관대학교 우리 대학의 공과대학 화학공학부의 이준영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17년부터 이제 우리 그 사업단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저녁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0여 분의 학생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종영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저기 소개 영상에서 보시면 그 전국 경진대회, 소위 말하는 엑스코 페스티벌이란 걸 했는데, 그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먼저 작년에 우리 대학에서 네 팀이 출전했는데 전국대회 73팀이 나왔습니다. 730개 팀에서 전국 25개, 그 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은 그 학생들의 그 작년에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발표 영상이 있어요. 5분짜리. 먼저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일에 참여하셔서 금년 한 11월 말이나 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꿈을 가지실 수 있도록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자동 분류 시스템의 개발을 주제로 연구한 나오죠, 성균관대 이정연구원. 컵플러스입니다. 먼저 저희는 이 주제에 대해 산업체와 첫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피니티사의 김성일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한 후 저희는 모든 쓰레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닌 환경오염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플라스틱, 그 중에서도 카페에서 쓰이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일명 컵플러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제품의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크기와 재질이 모두 다른 3개의 컵이 있습니다. 먼저 PS컵을 기계에 투입하면 기계가 마크를 인식하여 컵을 해당하는 칸에 분류합니다. 다음으로 페트컵을 기계에 투입하게 되면 기계가 마크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칸인 페트칸으로 분류합니다. 마지막으로 PP컵을 기계에 투입하게 되면 컵 하단부의 마크를 인식하여 해당하는 칸인 PP칸으로 분류합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컵의 마크를 제대로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적립을 위한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저희는 연구 주제의 시장 접근성, 기술 활용 가능성, 그리고 제품의 차별성 측면을 모두 고려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다음에 3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현재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되고 있는가? 둘째,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컵을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을까? 셋째,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재분류를 유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되고 있는가입니다. 답은 재활용되고 있지 않다입니다. 그 이유는 앞의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컵의 재질이 페트, PP, PS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분류해야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컵이 분류되지 못한 채 재활용센터에 들어오기 때문에 분류하는 인건비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그냥 소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컵을 재질별로 분류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플라스틱 컵 자동 분류기 컵플러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컵플러스의 동작 과정은 기기에 투입된 컵의 하단을 카메라로 인식한 후 재질을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재질별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재활용 마크의 인식 및 판단을 위해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습 과정에서 비슷한 각도의 이미지들을 전처리 없이 학습한 결과 마크의 인식률이 좋지 않아 두 번째 학습 과정에서 900장의 다양한 각도의 이미지를 전처리하여 마크의 선명도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첫 번째 학습 과정에서 50번 중 26번의 인식을 성공하였고 두 번째 학습 과정에서 50번 중 44번의 인식을 성공하여 마크의 인식률이 크게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딥러닝 연구의 권정은 이세영, 제품의 설계 및 제작의 배동훈 정아름, 제어 및 통신의 함동희 팀원이 각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컵플러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재분류를 유도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에 저희는 마지막 산업재 멘토링을 가져 컵플러스를 통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자체 어플을 제작하여 사람들이 컵플러스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컵을 버리면 QR코드를 통해 보증금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기부 혹은 제휴카페 음료의 할인가 구매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플을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지역별 컵 회수율, 브랜드별 컵 수거량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술 차별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의 장기화, 1인 가구의 증가, 구독경제 확산 등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급증하여 심각한 환경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컵플러스는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심플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를 시작할 때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너무 어렵게 멋있는 주제 이런 것보다도요, 이 학생들이 한 것처럼 좀 고민을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가는 과정, 그다음에 그거를 정리해서 나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사실은 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단 이름이 실전 문제 해결형 SE히어로 공학인재 양성 사업단이고요. 여기 공학은 무시하십시오. 꼭 그 전공이 공학이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면 2017년에 과기정통부에서 이런 사업을 이제 만들었고요. 저희 대학이 이제 2017년부터 이렇게 수행을 해오고 있고 16년 여기 2019년까지 계속 이제 최우수를 받았다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평가를 안 해서 이게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못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S히어로란 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슈퍼 히어로일 수도 있고요. 혹은 SKKU 히어로일 수도 있고요. 또 스튜던트 학생 히어로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S히어로란 게. 그다음에 히어로는 영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여기 HR라고 붙인 거는 뭐냐면 우리 그 학생들이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미래 사회를 위해서 역량들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H는 이제 공감을 통한 실제 문제 발견 능력.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저거는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없을까, 개선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좀 역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창의적 사고 능력,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좀 어, 비즈니스, 테크비즈 같은 걸 할 수 없을까 하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과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 및 사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역량, 능력,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진
좀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히어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학하고 그다음에 산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종류의 산업체, 예를 들면 저희 대학에는 가족회사, 또 산학협력협의체 등 저희 대학이 갖고 있는 산업체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산업체에서 주제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현장 견학 또는 인터뷰, 또 멘토링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저희는 우리 학생들께 이러한 것들을 중간에 서서 제공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면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산업체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비전 이런 거 다 빼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요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연구 수행. 오케이? 이걸 통해서 실전 문제 연구를 해보자. 그런데 이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발표라든지 문제 발견이라든지 하는 그런 소양을, 그 다음에 어떤 비전을 설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본 소양을 저희가 좀 이렇게, 뭐랄까, 제공하는 그런, 비교과, 강좌 프로그램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또 저희 사업단 자체적으로는 이런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분야는 모든 전공 분야가 다 가능하도록 저희가 특화 분야를 3개를 만들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재 및 시스템,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IoT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물론 이 3가지가 융합이 돼도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또 인문사학 캠퍼스 학생들이나 혹은 모든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연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창의 연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 외에도 저희가 이제 이런 비전 캠프라든지 잘 안 보이시죠? 리더십 캠프, 그다음에 역량을 쌓는 인사이트 캠프, 예를 들면 그 코딩이나 혹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IoT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인사이트 캠프를 통해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연구까지 수행하고 역량 평가를 하는 그런 것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 구성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은 연구팀은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업체는 뭘 하느냐? 산업체는 관심 기술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멘토링도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멘토링도 해드리고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산업체와 우리 학생 연구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연구팀은 광대역입니다. 융합팀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기를 저희는 좀 바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연구의 기본적인 구도는 학부생 4에서 6명, 그 다음에 대학원생 한 분이 팀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한 분, 산업체 멘토 한 분이 필수 조건입니다. 팀을 구성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질문하시겠지만 여러분들끼리는 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수님은 어떻게 섭외합니까? 산업체 멘토님은 어떻게 섭외합니까? 등은 좀 이따가 이제 질문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그러면 모든 팀을 다 지원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왜냐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팀 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금년은 40에서 한 45팀 정도 내외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로포절을 받습니다. 연구 계획서를. 그래서 기획 능력 60%, 추진 능력가 40%, 여러분들이 제출한 계획서가 얼마나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저희가 40에서 45팀을 선정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또 이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학우들의 특전이라면 특전인 게 요런 그 전공 일반 지금 이제 심화 과정으로 바뀌겠지만 일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학 융합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3학점짜리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학생에 한해서 지원은 총 뭐 특정이나 자유과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특정 과제란 거는 아까 얘기 그 산업체 멘토 산업체에서 제공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연구팀이 특정과제 연구팀이고 자유과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서 팀원들끼리 논의를 해서 정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 팀당 600만 원 정도 내외 지원이 될 것이고 그 중에 400만 원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회의비 또는 여비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도와주시는 대학원생, 오케이? 그 다음에 교수님들, 그 다음 멘토님들께 아주 작은 그런 지도비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부생들은 그럼 뭐, 왜 지원이 없냐? 연구비밖에. 그 외에 저희가 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최종 보고서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보고서 작성비로 팀당 최대 60만 원 또는 1인당 15만 원. 그러니까 5명이 돼도 60만 원까지 분이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총 금년은 40에서 45팀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여러분들한테 연구 신청서 및 예산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공지를 할 것이고요. 양식은 물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팀을 선정 완료하고 한 4월 중순쯤부터 여러분들이 연구를 이제 시작하겠죠.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드는 비용들은 저희가 제출을 하시면 이런 증빙서류들을 지불해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보통 한 10월 말쯤 혹은 11월 초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결과 및 성과 제출하고 12월 말쯤에 12월 초쯤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 중에 물론 중간쯤에 한 번쯤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 혹은 여러분들의 연구 방향에 대한 멘토링을 하기 위한 중간 발표회가 한 번쯤 있습니다. 한 8월쯤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미안합니다. 글씨가 악필이라서. 그래서 이제 작년에 했던 걸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이와 같이 40팀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런데 너무나 학생들이 관심이 많아서 총 56팀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특화 분야별로 보면 자율특화가 3팀이었고 대부분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3분야에 들어오고요. 그 중에서 특히 보시면 총 56팀 중에서 여러 전공이 섞여 있는 팀이 42팀이었어요. 보시면 이 밑에 정말 다양한 분야의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총 무려 302명의 학생들이. 그 다음에 참여 기업은 44개 중에 그 중에 52분의 멘토가 참여해 주셨고 참여 지도교수는 39명. 그러면 왜 56팀이 했는데 교수님은 39명이면 나머지 팀은 지도교수 없이 했냐? 아닙니다. 지도교수님이나 멘토님은 두 팀까지 지도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커플러스 저희가 4팀을 내보냈는데 4팀이 다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작년에는 우리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국 경진대회도 저희가 할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고요. 우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님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축사해 주셨고, 저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심지어는 그때 또 한참 심할 때라서 모든 그 행사 기간 내내 마스크를 끼고 있으라 그랬고, 말하느라고 너무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마스크 끼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팀 플러스 알파, 팀당 600만 원, 연구 기간은 대충 4월부터 12일까지, 모집은 이달 말까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정을 설명드리면 오늘 이제 설명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면 연구팀이 확정이 되면 오리엔테이션을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8월 달에 중간 발표 및 멘토링 데이 그다음에 11월 달에 최종 발표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네 팀을 아마 네 팀이 될 것 같은데요. 대표로 선정해서 전국 대회 그다음에 12월 달에 최종 보고서 제출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아까 우리 이런 비교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비전 캠프, 인사이드 캠프, 이렇게 창업 캠프, 글로벌 캠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떨지 몰라서 이런 중간중간에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산하융합 캡스톤 DJ 정기 교육과목 운영 계획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2018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작년까지 3년을 운영했습니다. 2018년, 2019년은 오프라인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처음에는 개설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불만을 막 토로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100% 온라인으로 수업을 개설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제 상황을 봐야겠지만 2학기 때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근데 기본적으로 이 수업은 100여 명의 학생, 최소 100여 명의 학생이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호전되지 않으면 오프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수업은 3시간 연강이거든요. 3학점이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을 뺄 수 있는 왜냐하면 온라인 수업일지라도 여러 수업들과 겹치면 시간표 자체가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수업 편성을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때 좀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학점은 3학점, 그 다음에 공과대학하고 소프트웨어대학, 그 다음에 정보통신대학은 아마 CL이 걸렸기 때문에 전공으로 인정을 받을 겁니다. 그 외 학생들은 일반 선택으로 아마 CL이 안 걸려있는 학부의 학생들은 그 다음에 수강 대상은 우리 연구팀에 참여한 학부생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강을 희망하면 나중에 2학기 때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저희 사업단에서 직권 신청을 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 학생은 미안하지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좀 빨리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엑스코어 페스티벌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 그거 하이라이트 영상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도 이 자리에 서겠다. 한번 그런 꿈을 가지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로 재미없죠? 근데 여기 잠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잠깐 지나가는 게 이제 본선 마지막 그 12팀이 이제 본선에 나와서 실시간 질의응답을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대학원생들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학생들이 했던 작품은 좀 엉성해 보이죠. 저는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길 기대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프로덕트가 아웃풋이 정말 멋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면서는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체득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경험을 이 사업의 연구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참여, 이 연구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일까? 무엇이 남습니까? 하는 질문은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7개월 후에, 8개월 후에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이 꼬이네. 다시 말하면 8개월 지나서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얻은 게 없으면 보람이 없는 거고요. 작품이 아무리 후지고 아무리 별로고 그 다음에 또 상을 못 받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했을 때 과정을 통해서 참 많은 경험을 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원끼리 협업하는 그런 경험, 또 문제를 찾아가는 발견해가는 그런 과정, 또 그러면서 자기가 모르는 거를 다른 친구한테 배워서 조금이라도 습득하던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좀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꼭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을 받기보다는 받으면 더 좋죠, 물론. 그런 과정.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도 제 수업 듣는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학점은 좀 손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점은요, 성실함과 온순함의 척도일 뿐입니다. 즉, 출석 잘해라 그러면 출석 잘하시고, 과제 잘 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보고 하는 그런 성실함, 그다음에 온순함의 척도이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연구에 참여하시거나 해서 다른 학우들과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고 다른 학우들과 같은 사람뿐이 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또 하나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전이고요. 막막하실 텐데 자꾸 고민하고 노력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금년이 마지막이에요. 이 사업이 5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분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차를 타니까 마지막 기회. 내년에 혹시 연장이 뭐 다른 비슷한 사업이 또 추가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년이 마지막 사업이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하지 하는 생각은 아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년이 낮더라도 2학년일지라도 이렇게 좋은 뭐 제 생각에는 좋은 지원 기회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너무 많았군요. 어, 저기 하여튼 그렇고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했던 질문들 혹은 뭐 이런 것들 저기 하시는 시간이니까 채팅방으로 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스피커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우선 제가 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저희 사업단으로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좀 있어서 기본적인 거기는 하지만 한번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잘 보여요. 네.
우선은 저희 제일 많이 이제 들어왔던 질문들이 본인의 어떤 상황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휴학생도 참여 가능하냐?"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재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연구팀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도 내가 좀 더 휴학을 하고는 있지만 연구팀 활동에 참여를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조건 하에 1학기 또는 2학기 중 한 학기만 휴학하는 경우, 그러니까 1년 중에 한 학기는 재학을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신에 연구 활동이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군유학이라든지 해외 체류라든지 뭐 교환학생 가고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졸업 유예 중인데 참여가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게 연구팀 활동을 그러니까 원활하게 본인이 참석을 할 수 있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같이 하는 연구팀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다면 받아들이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1 학기만 하고 중간에 졸업을 해 버려서 연구팀 마무리를 끝까지 못 하게 된다, 이러면은 사실 같이 연구를 하는 팀원들에게 조금 피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도 역시나 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하고 같이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은 팀 구성을 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체 제공 주제가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한가?" 이 질문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앞서서 이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특정 주제 또는 자율 주제로 저희 모두 참여 가능하세요. 그래서 산업체 제공 주제를 저희가 리스트를 올려 드리는 거는 간혹 참여를 하고 싶은데 연구 주제를 못 찾겠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제 저희도 뭐 "이렇게 산업체 쪽에서는 요즘 이런 트렌드로 연구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것 같더라." 동향 정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고, 꼭 산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그 주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분야에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연구를 좀 해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혹은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발굴한 주제들로도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율 주제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팀 구성에 반드시 산업체 멘토가 있어야 하나요? 당연히 산업체 멘토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업이 현장 맞춤형 이공계 인재 양성 사업이고, 실전 문제 혹은 지금 산업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까 본 사업 참여 및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인원들이 지도교수 1인, 산업체 멘토 1인, 그리고 대학원생인 연구팀장 1명, 학부생 연구팀원, 이렇게 구성원이 모두 다 확정이 되어 있어야지 연구팀에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잠깐만, 이준영 군. 네. 여기서 주제 관련해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거를 저는 더 선호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끼리도 논의해야겠지만 지도 교수님이나 산업체 멘토분들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정말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연구가 진행이 안 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좀 정해 주시고요. 물론 이 사업의 처음 지원 목적은 산업체에서 제공한 주제를 수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산업체 분들하고 멘토링을 해가거나 지도 교수님과 얘기를 하면서 산업체 주제, 산업체 관심 분야 그런 분야로 어느 정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찾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제일 싫어하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학원에서 학부연구생 하면서 하는 연구 주제는 가능하면 좀 피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것도 꼭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전 문제라는 게 말씀드렸듯이 사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문적 문제도 되고요. 산업체 현장 문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이제 팀 구성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도 교수님과 산업체 멘토의 경우에 한 분이 최대 2팀까지 지도 가능하세요. 근데 연구팀장이랑 팀원의 경우는 한 명당 한 팀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제공 주제 목록 저희가 올려드린 게 올해 지금 5개 정도밖에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한 주제에 여러 팀이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연구 주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좀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똑같은 연구 과제에 대해서 솔루션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교수랑 산업체 멘토가 1인당 최대 2팀까지 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체 제공 주제의 경우도 저희가 한 주제당 최대 2팀까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제공 주제 목록 언제까지 업데이트 되나요? 언제 마감되나요?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확답 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게도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희 이제 공학교육신센터에서 같이 협력하고 있는 가족회사라든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지역 TP나 SC 등이 이제 산업체 주제 접수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접수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는 한데 이 산업체에서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라고 제공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매년 들어오는 주제 개수나 접수 시기가 달라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저희가 원래 신청서를 3월 24일까지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제 같은 접수도 조금 늦게 되고 있고 학생들이 주제 발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접수 기간을 조금 연장해서 3월 31일까지 이번 달 말까지 받는 걸로 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생 팀원이 꼭 4명이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많은데 저희가 사실 뭐 여기저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런 데서 기준이 조금 명수가 다르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학부생 최소 3인부터 팀 구성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디에는 뭐 4인에서 6인 아니면 뭐 4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4인을 기준으로 안내를 해드린 거는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연구 지원금, 학부생들에게 나가는 보고서비가 한 팀당 최대 6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게 1인당 15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연구 팀원이 3명이다. 그러면은 그 팀은 45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4명이다. 그러면 60만 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뭐 이게 팀별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명 이상이 넘어가는 팀들에게도 저희가 최대 60만 원까지만 드려요. 그래서 팀 구성이 6명, 뭐 7명 이렇게 돼도 상관은 없는데 대신에 보고서비는 최대 60만 원까지만 제공이 된다는 점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팀원 변경이 불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뭐 12월이 저희가 이제 최종 발표라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8월, 9월까지 연구 진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팀원의 추가, 대체, 포기가 다 가능합니다.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공하는 양식이 있고요. 팀원 변경뿐만 아니라 뭐 산업체 멘토 변경이라든지 연구 주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 종료 3개월 전까지는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저희가 올려드린 양식 잘 읽어보시고 순서에 따라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대학 소속도 참여 가능한지 이 질문이 또 생각보다 의외로 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지도교수 및 연구팀장은 반드시 성균관대 이공계 소속이셔야 되고요. 팀장의 경우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박사의연구원, 포닥까지도 참여는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팀원의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공계뿐만 아니라 성균관대 모든 학부생들이 다 참여가 가능한데요. 타대학과 고등학생들도 참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 전체 팀원의 50% 이상이 반드시 성균관대 소속 인원이 있어야지 타대학 또는 고등학생이 팀원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는 저희가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채팅창이나 뭐 마이크 켜고 자유롭게 발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하나 더 드릴게. 지금까지 우리가 4년을 했는데요. 중간에 스톱한 팀은 딱 한 팀 있었나요? 네, 1차년도 때 한 팀이었던 것 예, 같습니다. 총 한 50팀 잡고 한 200팀이 지금까지 연구를 수행했는데, 하여튼 끝까지 갔어요. 모두 거의 한 팀을 제외하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팀을 처음에 잘 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 중간에 조금 어렵더라도 끝장을 본다. 결과가 실패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다만, 최종 시점에서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성공했으면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포장할 수 있는지 하는 이런 노력까지도 여러분들이 실패한 분석도 하고요. 그런 노력까지도 이 연구의 사실은 목적이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어려운 팀들이 있어요. 주제가 너무 어려웠거나 혹은 팀원끼리 약간 뭐 맞질 않거나 아니면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애초에 시작을 하시는 거를 저는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편의를 거의 봐드리는데 중간에 팀을 아예 연구를 접겠다 하는 팀 전체가 하는 거는 정말로 저희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잘 생각하셔서 마음을 굳게 먹고 근데 또 하다 보면 됩니다. 200팀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끝까지 간다는 거는 좀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질문이 저한테 별도로 하나 들어왔는데요. 산업체 제공 주제면 산업체 멘토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생이 컨택을 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연결해 주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산업체 멘토를 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연구팀 모집할 때 있는 일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산업체 쪽에서 제공해 주신 주제의 경우는 그 주제를 제안해 주신 분들께 저희가 보통은 멘토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구팀이 희망하는 연구팀이 있으면 그 주제를 제안해 주신 분께 멘토링을 부탁을 드리고 매칭을 해드리는데요. 그냥 본인들이 발굴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산업체 멘토 어떻게 구하나요? 뭐 저희 쪽에 매칭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구 분야나 뭐 멘토님이나 이런 분들이 매칭이 되고 찾아지면 정말 좋은데 사실 뭐 저희가 모든 전 산업 분야를 다 아우르기는 조금 사실상 힘든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어쨌든 팀을 구성을 하시려면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고 지도교수님께 이제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가 팀 구성을 하기 위해선 산업체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쪽 분야로 알고 계신 업체분이 있으시면 좀 추천을 해달라. 저희가 말씀을 해드리겠다. 뭐 연락을 해보겠다, 컨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전년도까지 있었던 케이스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먼저 졸업을 하고 해당 분야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그 랩실에서 졸업을 하고 그쪽 분야로 간 분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업체, 산업계의 입장에서 지금 종사자의 입장에서 멘토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장 기한 저희 신청 기간이 원래는 3월 24일까지였는데요. 이번 달 말일인 3월 31일까지 신청서 마감 기간을 연장을 했으니까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작성을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박수 제가 치자. 와, 저는 전자전기공학부에서 그 공부하고 있는데 네, 연구 계획서는 꼭 네. 한국어로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어로 제출할 수 있나요? 왜냐면 저는 유학생이거든요. 아, 혹시 같이 하는 팀원 중에 한국 학생이 없으신가요? 뭐 친구 있는데 네. 고등 네, 고등 학생이죠. 아, 그래서 고등학생이에요? 네네. 그러면 우선 영어로라도 작성 가능하시면 최대한 한국어로 요약문이라도 써주시고요. 네, 뒷부분에 연구 계획서를 영어로라도 작성할 수 있으면 써서 신청해 주세요.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회의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말 회의비예요. 회식 연구팀들끼리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카페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신다든지 이런 비용으로도 사용이 되는 거고요.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도 저희가 회의 장소 대여로 처리가 되고요. 그거는 이제
예산 사용하는 거는 연구팀 선정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가 또 한 번 오리엔테이션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뭐 요청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5년째잖아요. 4년, 5년 동안 계속 해오면서 느낀 게 저희가 센터에서 교수님 이런 팀이 있으니까 맡아주세요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과 학생들끼리 교수님 저희가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를 맡아주시면 이런 사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교수님께서 조금 참여를 해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분들이 저희가 이런 분야로 지도를 받고 싶은데 어느 교수님께 연락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저희가 뭐 찾아봐 드리거나 추천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학생 여러분들이 좀 자발적으로 의지를 보이는 게 아무래도 교수님 입장에서도 더 지도해 주실 마음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들이 먼저 요청을 한번 드려보시고 그래도 교수님을 찾기가 어려우면은 저희 사업단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궁금한 점 비공개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중에 하나는 이제 신청 기한이 늘어나면 31일까지 사업체 주제도 계속 업데이트 되냐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학생들이 우선은 산업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센터에서 바로 다시 공지를 할 예정이고요. 그 주제 중에 하셔도 좋고 아니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체 부분을 본인들이 한번 컨택해서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자유 주제를 산업체에 제안하는 형태로 조금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주제에 여러 팀이 몰리면 두 팀을 선착순으로 자르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제 이게 케이스가 한 주제라는 부분이 저희가 한 지도 교수님이 두 팀까지 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지도 교수님이 한 주제로 두 팀까지를 선착순으로 본인이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산업체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산업체 멘토 부분이 보통 계시거든요. 그 주제를 제공한 그 분이 만약에 나는 지금 두 팀밖에는 지도할 수가 없다라고 멘토링 할 수 없다라고 하면 두 팀 정도고요. 별도로 만약에 같은 주제 세 번째 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멘토를 구해서 다른 지도 교수님한테 받겠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거기에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 저희가 어쨌든 제공을 해주신 멘토님이 있고 그 업체가 있기 때문에 멘토님께서 두 팀 이상 지도를 못 해주시더라도 이 주제로 다른 학생들이 다른 멘토님께 멘토링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되느냐라고 저희가 먼저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산업체 주제를 바로 받아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산업체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 주제를 조금 모디파이하고 주제명도, 과제명도 조금 수정하고 내용도 조금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문제를 세팅하면 사실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제안하신 산업체 멘토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걸 이렇게 이해했고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 튜닝을 좀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걸 좀 지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산업체 주제가 딱 하나가 있더라도 그거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여러 팀이 다른 방향으로 다른 살짝 내용이 바뀌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똑같이 그냥 주신 주제명대로 과제명대로 내용대로 하겠다 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하는 거를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더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주제 하나 갖고 10팀도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에 40팀 넘게 뭐 작년에는 56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팀을 구성하는 경로라든지 방식이라든지 주제를 선정하고 발굴하는 방식 혹은 뭐 산업체 멘토님께 컨택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달라요. 팀이면 팀마다 다 다르고 맞는 방법, 뭐 정답이라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저희는 이게 정말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연구팀이 구성이 되고
어떤 주제를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써서 오시면 그 구성이나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저희는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학생들이 좀 자율적으로 원하는 주제를 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판을 깔아 드리는 거지 반드시 이 경로로 이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가이드는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넓게 시야를 보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자전기공학부 이동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주제를 정하고 싶은데, 이제 산업체 주제가 나와야 이제 거기에 맞는 주제를 정해서 이제 교수님 네, 컨택을 하고 할 텐데, 네. 그 31일까지 연장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교수님과 컨택을 할,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주제를 산업체 주제를 보고 결정한다는 말씀이 네. 그 원하는 분야 쪽으로 주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혹시? 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데, 네, 저희가 아무 상관없는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 네. 산업체가 그쪽과 관련이 없는 게 나왔을 경우에는 또 주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저희가 올려드리는 네, 산업체는 전혀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본인들이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로 신청을 해서 그 네. 주제를 멘토링 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팀을 구성하시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산업체도, 예,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멘토님을 그분들의 분야와 이제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다를 때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다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지도 교수님은, 어, 마음만 있으시면 분야가 조금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중간중간에 분명히, 코멘트는 해줄 수 있는 능력들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똑같은, 아주 잘 맞는 분야가 아닐지라도 인접 분야만 돼도 그다음에 어차피 연구는 우리 학부생들이 하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지도나 혹은 일일이 이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에 의해서 하는 연구는 아니에요, 이 연구는. 다만, 좀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교수님이나 멘토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자기가 모르면 또 다른 분 소개해 주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딱 맞는 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주제라든지, 혹은 그 산업체 그분이 딱 제시하신 거를 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꼭 그렇게 진행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어려운 고기술을 꼭 그분들이 찍어줄 수 있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어떤 팀일지라도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서 이 연구는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제도 우리가 잘 정하는 게 맞고, 산업체 주제를 받아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주제일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도록 수정해서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뭐 산업체나 이런 데다 있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주제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을 찾아가셔서 지도 교수님 정하시면 그다음에 산업체 멘토는 아마 지도 교수님께서 지인 중에서 적절하게 아마 섭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산업체에서 제공해 주신 주제로만 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산업체 제공 주제를 올려드리는 거는 요즘에 이런 업체 쪽에서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더라, 혹은 이런 니즈가 있더라라고 저희가 약간 플러스 알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주제를 받아서 하시는 게 편하기는 하겠지만 뭐 학생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또 업체 쪽에서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요. 어떤 팀들은 하다가 너무 좀 고차원적인 수준을 요청을 하셔서 이제 학생들의 수준에서 저희가 정해진 연구 기간 동안 정해진 연구비로만 연구 수행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들도 조금 있었고요.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쪽 분야의 뭐 업계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좀 찾아보시고 본인들이 연구 주제를 발굴을 하셔서 지도 교수님께 인제 말씀을 드리고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거를 인제 쪼끔 피드백을 주시거나 코멘트를 해 주실 수 있는 멘토님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 주제 네. 선정을 하는 데 네.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네. 혹시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일 전에 40팀이 신청이 넘어가면은 선착순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아까 평가 항목으로 선정을 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교수님? 아, 그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40팀을 알아요. 선정을 어떻게 하냐, 알아요. 선착순이냐, 뭐 상황에 그런 상황에 따라 어,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 신청하십시오. 근데 너무 많이 신청하면 곤란한데. 그 학부연구생 이게 랩실에 네,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학부연구생으로 하던 주제나 이런 걸로 한다고 해서 평가 때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뭐 학부연구생이나 뭐 랩실에서 하던 주제로 가지고 와서 저희가 뭐 최종 평가 발표회를 할 때 감점을 한다 이런 건 절대 없고요. 대신에 인제 저희가 아니라 심사위원단 분들께서 워낙에 이제 좀 몇 년 동안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저희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분들이 있고 심사위원분들도 성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랩실에서 가지고 나온 주제든 아니면 학생들끼리 한 주제든 그 연구의 어떤 퀄리티라든지 완성도가 높으면 좋은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너무 연구실에서 진행된 주제고 이렇게 랩실에서 많이 된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보다는 쪼끔 연구의 질이 떨어져도 학생들끼리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발굴해낸 주제를 가지고 온 쪽에다 더 점수를 많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딱 정해진 기준으로 학부연구생이 하던 주제, 뭐 랩실에서 나온 주제는 감점을 한다 이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학생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려면 본인들이 관심 있는 분야, 원하는 분야로 주제를 참여를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학부연구생들이 하는 주제에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최종 발표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대학원생 팀장이 나와서 발표하는 팀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연구했던 학부생들이 그 문제에 대한 그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배경 지식은 뭔지, 이론적 배경은 뭔지, 데이터를 해석하는 건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심도 있는 공부나 그런 경험이 없었다고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학부 연구생으로 하더라도 실제로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대학원생이 하는 거 옆에 도와주거나 교수님이 시키는 거 단순 실험을 하는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실제로 정말로 한 부분이지만 자기 연구를 본인이 했다, 그 연구팀이 했다 하는 그런 것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연구생 팀이라고 그것도 학문적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생각하면서 그런 연구팀이라면 저는 반대하지 않고 나중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수상권에도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던 팀들도 있고요. 서울대학 팀들이 대부분 그런 팀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이런 답변하는 과정이나 이런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탄탄하니까 또 나름 심사위원들한테 크레딧을 받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원천적으로 그리고 배제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학문적인 그런 주제들도 어떻게 이것이 실생활이나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시고 그런 어떤 향후 뭐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시면 충분히 또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고 그 연구 자체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궁금한 부분은 팀 네. 구성 적절성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조금
아, 이게 우리 학생들은 참 시험 보느라고 시험에 참 익숙해서 인구동 적절성 애매한데요. 너무 같은 과 학생들끼리 있으면 좀 저는 꺼려하고요. 그다음에 멘토하고 지도 교수님이 선배가 이미 선배가 된 팀이 아무래도 그 좀 뭐 너무 경쟁이 치열할 때는 좀 저기 아무래도 좀 우선권이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배점에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그렇게 느끼시면. 하여튼 이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 팀원들이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참 적절하다. 뭐 예를 들면 빅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대학이나 뭐 저기 그런 정보통신대학이나 이런 데 한 친구가 하나도 없다. 이러면 좀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연구를 수행하는 그 인원들이 적절히 들어가 있구나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제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산업체 주제 중에 마감된 주제는 저희가 그 공유해드린 스프레드시트에 다 표시를 해뒀어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5개가 제공을 받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 저희 키스트에서 제안해 주신 차세대 2차 전지 관련 주제만 지금 2팀이 다 매칭이 돼서 완료됐고, 나머지 4개 주제는 아직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지금 화면 공유하고 있는데 잘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회색으로 지금 표시된 이 제일 위에 있는 주제가 이제 2팀이 매칭이 완료가 됐어요. 저희가 이쪽에 현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구성팀 확보 현황에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산업체 멘토분께서 이제 해주신 거고, 본인이 멘토링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며 다른 부분이 다 비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오늘 추가된 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저희 팀장님께서 이 주제로 이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산업체 멘토까지는 섭외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팀원 학부생을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선호 사항에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면은 언제든 본인은 같이 팀을 꾸릴 의향이 있으니 학생들이 좀 많이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지도교수랑 팀원 학부생만 비어있는 상태로 올렸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에서 이제 지금은 4개가 주제가 가능하죠. 본인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는지, 뭐 연구팀이 우리가 학부생이 몇 명이 모였다, 아니면 나 혼자서라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혹시 껴줄 수 있냐,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셔서 저희 메일로 주세요. 저희가 전화로 주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이제 뭐 많이 오다 보면은 저희가 놓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메일로 이제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신청한 분들 쭉 정리를 주제별로 정리를 해서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안해 주신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여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이제 연구팀 모집 보시면은 방금 목록 주제는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셨고요. 여기 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산업체 쪽에서 이제 제안해 주신 내용들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을 연구를 할 거냐, 우리는 이런 주제로 할 거고 개발의 필요성 혹은 학생들이 해줬으면 하는 내용들 이렇게 다 써서 확인이 돼요. 이거를 보시고 본인이 좀 관심이 있다라는 주제를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연구원, 우리 그동안 풀 쌓아놓은 거 다 풀면 안 돼요? 산업재 주제? 아, 산업체 주제 작년 거랑 다 해서요? 것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100여 개 쌓아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아예 다 그러면 풀죠. 그거를 풀까요? 다 목록을? 이경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시오? 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주제를 공개를 할 수는 있는데, 오래전에 이제 제안을 해주신 업체 쪽에서는 사실 산업체 멘토링을 해주실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주제를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찾아서 일단 학생들이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산업계에서 관심 있는 주제가 이런 게 있다 치면 여러 네, 학생들이 조금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지도교수 구하고 멘토 구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고, 왜냐하면 네, 이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게 돌아가는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아이디어 취득 차원에서라도 네네. 그 리딩을 한번 쭉 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프레드 시트 밑에 탭을 추가를 해서 저희 1차년도 때부터 쭉 받았던 주제들 공유하도록 하겠고요. 뭐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라면 저희가 엑스코어 페스티벌에 나왔던 팀 주제나 이런 것들도 뭐 본선에 그러니까, 올랐던 예. 팀이라도 주제 목록 정리해서 그러면 홈페이지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해주면 조금, 근데 사실은 이거 별로 좋은 건 아닌데요. 이미 뭐 답을 주고, 그렇게 사지선다 같은 느낌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 그래도 좀 도움을 받으려면, 그 대신 그거랑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조금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 선배들이 했던 주제를 조금 공유해서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스톤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연구실에서 온 애들도 있고, 여러 주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 하셔도 되고요. 산업체 주제는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목록도 같이 공유는 드릴 텐데, 아마 주제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거의 한 산업체당 2팀 이상 진행된 게 많지 않아요. 네.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하고 있는 게 저희 사업단 홈페이지에 있는 연구 실적 탭에서 확인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1차년도 때부터 SEO로에 참여를 해서 연구를 수행을 완료한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리스트는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차년도, 뭐 2차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조금 보시면 어떤 주제들이 참여를 했었고 어떤 것들이 또 이제 각 주제별로 진행이 됐는지 확인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공지사항 같은 거 잘 살펴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뭐 수상팀 명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참여를 해서 이런 주제들이 작년에는 뭐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본인 전공 분야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나 이런 것들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로 네. 마지막 질문 있으신지 한 1, 2분 정도 기다리고, 우리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질문은 전화로 계속 하십시오. 센터에다가. 사업단에 전화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메일로 주시면 더 좋습니다. 메일이나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도 SEO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시면 또 답변 드릴게요. 혹시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주제 완료된 거는 저희 홈페이지 가서 주제 목록 보시면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교수님? 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몇 달 동안만 되신다면, 팀원들과 함께,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원한 보람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원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연장 공지는 내일 홈페이지 통해서도 날짜 한번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네, 수고했습니다. 늦은 나가십시오. 시간에 참여하셔서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